저도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다들 저렇게까지 달릴까?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요, 달리기에 대해서 공부를 직접 하고 보니 단순히 살을 빼거나 건강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달리기는 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가 정세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고요. 김주환 교수님 컨텐츠도 많은 부분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먼저 요약을 드리면요. 오늘 제가 모셔온 교수님 두 분의 주장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을 기준으로 숨이 차는 존2 트레이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2 트레이닝은 뛰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심박을 유지하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존2든 존1이든 그냥 일단 운동화를 신고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건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먼저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신체 기능은 20대 중반이 지나면 보통은 발달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화하고 노화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러나 뇌는 계속 발달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20대 이후부터 60대까지는 뇌 발달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느려질 뿐 뇌는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뇌 가소성의 작동 방식은 신경회로가 재배선되고요. 그래서 사용되는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것도 작동되는데요. 시냅스는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인데 이 효율성과 수가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세포의 생성도 일어나는데요. 일부 뇌 영역, 특히 해마 영역에서는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무거운 날, 머리가 복잡한 날, 혹은 슬픔이 몰려오는 날, 무의식적으로 걷거나 뛰고 싶어지죠. 그런 감정, 경험을 본 적이 있으시죠? 단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있어서 달리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서울대 정세희 교수님,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의 의견으로 함께 풀어볼게요. 정세희 교수님의 임상 통찰은 달리기와 뇌 가소성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희 교수님은 30년 가까이 마라톤을 하며 환자들을 치료해 온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러너이신데요. 교수님은 달리기가 뇌의 가소성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즉, 뇌는 달리기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며 기억과 학습 능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대 산소 섭취량이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 자체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정세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는 심장뿐 아니라 뇌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말이죠. 주 250분의 유산소 운동이 뇌를 맑게 해주니까요. 최소 30분 이상 주 5일은 꾸준히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주환 교수님의 뇌생물학 이야기인데요. 연세대 김준주환 교수님은 긍정심리학과 뇌과학을 연결해 우리 삶을 해석하시는 분이시죠. 교수님은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에 주목합니다. 이 단백질은요, 뇌 속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시냅스를 강화하며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1995년 미국 칼 코트만 교수의 실험에서 이 기능이 처음 확인이 되었고요. 2016년 핀란드 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을 한 쥐가 근력 운동을 한 쥐보다 해마 영역에서 2배 더 많은 신경세포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주현 교수님의 책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달리기는 정말 뇌를 위한 운동이 맞습니다. 두 교수님의 공통된 결론은요. 다른 관점에서 두 분은 출발했지만 두 분의 결론은 같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달리기와 비슷한 활동을 생활 속에 녹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돌돌국장의 요양원에서는요,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요. 신체 기능 회복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 및 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실내 자전거나 산책, 음악에 맞춘 체조나 댄스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복 선생님들 프로그램 짜실 때 신체 활동 비중을 늘려주시면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독려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돌봄 제공자, 우리가 스스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원장님들, 사회복지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 물치 선생님, 작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요양 선생님들, 우리 본범님들의 건강한 실천이 어르신들께도 큰 울림이 됩니다. 달리기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일단 운동화부터 신으시면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시면 됩니다. 공든 탑을 쌓듯이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뇌와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걸어보시고요. 걷다 보면 뛰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어느 날 더 또렷해진 내 기억력과 더 맑은 기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돌돌국장이었습니다. 저의 컨텐츠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돌돌국장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나의 한마디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나는 배려라고 생각한 것이 내 욕심이 아니었을까? 내가 궁금하다고 물은 것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원하지도 않은 충고를 해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진 않았을까?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어떡하죠? 저는 그걸 모두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겠죠. 제가 상처를 준 적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 판단에, 나의 추측에 내가 남을 위한다는 게 정말 배려였을까? 그게 진짜 배려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들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서요. 내 맘대로 옷을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그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한 것뿐이죠. 심지어 돈까지 썼습니다.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였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고르고 싶어 합니다. 주체적인 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의견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곧 존중이 곧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쇼핑몰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여름옷이랑 운동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 엄마랑 쇼핑한 추억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아마 사랑받았다는 기분으로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겠죠? 내가 했던 일이 과거니까 없는 일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의 나의 행동은 오늘의 나와 타인과 우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겠죠? 내 머릿속에서는 지울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욱 신중하게 살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한 발자국 옮기는 발걸음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것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어제는 남을 위한다고 믿고 있던 제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게 내 욕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남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남을 위한 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을 그렇게 믿고 싶은 행동을 많이 했는지를 반성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타인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이 가득하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그런 나의 단점을 고쳐보겠습니다. 나의 틀도 깨워보겠습니다. 돌돌국장은 지금 변하는 중입니다. 세상 변화의 흐름을 타려면 저부터 변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바위같이 단단하고 고집이 센 인간이 그리고 이 지지부진한 사람에게 변화라는 건 참 많은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성장이 있겠죠? 지금 그 어떤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 나이는 60 넘었어. 난 65 다 돼가는데요. 하시는 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계속 살겠다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직 40년이나 남은 내 삶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실 건 아니시죠? 지금 나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나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불러오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100년 인생에서 절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작은 변화의 실천이라도 제가 저 스스로를 응원하고요. 여러분을 응원드립니다. 저의 응원이 출발이 되어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많은 반성을 하게 해준 데는 우리 명상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달리기 또한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 명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달리기를 하여 또 명상과 같은 효과를 누리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우리 원장님들, 국장님들, 선생님들, 간호선생님들 모두 다 제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 마음속으로 깊이 매우 많이 그리워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봄봄님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리고 변화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돌돌국장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